대학은 대학 스포츠 협의회에서 쿠스프에서 이미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어딜까요? 초, 중, 고 학교 체육이 제일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포츠 학교 체육진흥회가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초, 중, 고 쿠스프처럼 그 내용 초, 중, 고 학생체육을 관할하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회장이 조희연 교육감이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진흥회가 학생체육의 핵심이란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학은 이미 정책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초, 중, 고 초등교육법의 체육에 대한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학교 교육자와 운동 지도자들 간의 역학관계가 좀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 학생들과 운동선수들 간의 이제 차별 문제가 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일반 학교 체육은 이제 체육특례 개선이 이제 출발점을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대한체육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소년체제 폐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 학생들과 학생 운동 선수들 간의 이제 그 차별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싶은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난해 12월 3일 날 언론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 닷새간의 교사 생활을 하셨는데, 그래서 교권 강화에 찾는 방법을 찾는다는 내용에서 일반 학교에서 5일간 이제 일교사 형식으로 나가셨나봐요. 실태해보고 했는데, 교권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보고 오셨나봐요. 그래서 교사의 어려움에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교실 붕괴를 현실로 고민하게 됐다. 그동안 나는 학생 인권과 학교 민주주의, 학교 자율 신장이라는 기치를 내놨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학습 공간으로서 학교가 충분히 서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다. 지금 교육감이 갔는데도 애들이 잤더래요. 수업 시간에 많은 아이들이 엎드려 잤다. 수업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교사가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지점도 있었다는 걸 느꼈다. 학생 인권의 넓은 의미에서 학습권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교사들의 이제 내용입니다. 교육감만 현장에 와서는 안 된다. 교육 관료들도 현장에 와라. 특히 새로운 교육 이론을 내놓는 교육학자들도 현장에 와라. 현장에 오지 않고 만든 교육 이론이란 교육 정책은 탁상 공론일 뿐이다. 참 좋은 지적을 했어요. 자, 이건 교육의 일반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반 교사들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교육 관료들도 현장에 와라. 그러니까 이걸 체육으로 바꿉시다. 이거를 권고안을 만들고 이거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현장에 와라는 얘기죠. 새로운 교육 이론을 내는 교육학자, 이런 패러다임에 만든 체육학자들도 현장에 와라. 현장에 오지 않고 어떻게 교육 이론이나 교육 정책이 나오느냐. 이건 탁상 공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현장 운동부에 와서 좀 며칠이라도 이렇게 아이들의 생활을 봤다면 이런 탁상 공론이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좋은 내용들이에요. 일반 교사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체육부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스포츠 권익위가 만든 게 언젠가요? 2월달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자, 올해 2월달에 만들었어요. 불과 석 달 만에 이렇게 매뉴얼이 나옵니까? 네? 물론 예전에 2010년대의 내용들 읊어갖고 거기다 조미료 몇 개 뿌려갖고 이미 시행된 거에 대해 몇 개 뿌려갖고
해갖고 자 우리 완성했어 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뭐 3년 6개월간 유예기간 준다고 이미 시행됐는데 무슨 3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줍니까? 그러니까 현장의 학부모들이 이거 탁상공무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반 학생들, 일반 교사들은 교육감만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책 만드는 사람 교육관에도 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정책을 만든 사람들 각각 70개 종목이든 뭐 50 몇 개 종목이든 간에 야구면 야구 쪽에 축구면 축구 쪽에 뭐 탁구면 탁구 쪽에 가갖고 그 현장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저기 뭐 질타하는 거 아니에요. 아,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고 전 필요 없습니다. 자, 성폭력 있는 새끼들 보내야죠. 영원히 못 오게, 햇빛 구경 못 보게 만들어줘야죠. 근데 왜 그걸로 해갖고 엘리트 체육을, 적폐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물론, 당연하죠. 최종 예제 당연히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애들 똘된다는 소리 듣기도 싫어요. 근데 왜 자꾸 같은 일반 학생도 교실에서 자고 있는데 우리 운동부 애들 자면 운동부니까 뭐라고 지적질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계획을 세우려면 자꾸 주말에 운동하라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제가 또 일기 예를 들게요. 주말 리그를 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지도자나 학생한테 휴식권 보장한다 그러잖아요. 휴식권이 뭡니까? 학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휴식하면 피곤하니까 학교 가지 말라는 게 휴식권입니까? 아니면 수업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디테일이 빠져 있어요. 무슨 휴식권입니까? 운동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날 지금 안 해요. 주말 이거 끝나면 그 다음날 운동 안 합니다. 현장을 어떻게 하나도 안 보시고 이렇게 발표하고 언론에 발표다 이제 이거 주무기관한테 맡긴다고요? 이 기간에 뭐 하셨어요? 참 어디 두세 달 만에 어떻게 매뉴얼이 나오나고요? 이게 정책입니까? 물론 여기다 뭐 권고라고 권고사항 있고 지키지 않으면 권고사항 뭐하러 필요 있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십몇 년 동안. 제 아들도 운동을 했어요. 물론 지금, 중학교 올라가서, 야구 때려치고, 공부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인서울 가서, 경작도로 공부하는 친구지만, 아니, 운동한 게 무슨 죄냐고요. 이런 거 싫어서 저 안 시켰어요. 뭐, 갈등도 있었지만. 근데 이쪽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보적인 교육감이 오든가 보수적인 교육감이 오든 다 똑같대. 정교자가 오든 정교적 선생이 오든 보수적인 선생들이 오든 운동부에 하는 행태들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선민사상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사야. 우리는 교사인데 당신들 운동했잖아. 이런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다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 학교 교육 정책이 이렇게 합니까? 제가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잖아요. 교육감만 현장 오지 말라고. 여기 아마 그때 갔을 때 이 학교 아마 5일 정도 교육감 갔을 때 아마 그 뺑뺑이 엄청 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 그때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할 때 현장도 하나도 안 보고 그냥 귀동냥을 해서 무슨 정책이 이루어져요? 거기 어떻게 아마 거기 여기 혁신위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좀 안타까운 건 어떻게 현장 지도자가 없었어요. 뭐 국가대표 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 초, 중, 고 감독해봤어요. 없잖아요. 체육부장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자,
스포츠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의 내용이에요. MBC 내용이네요. 정규직 전환, 운동부 지도자만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내용을 그때 방송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운동 전담 교사들 467명이 정규직 전환 제외 위기, 그래서 아마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4년차 운동 전임교사 최 씨는 해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입니다. 새벽과 휴일을 마다 않고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월급은 170만 원 수준입니다. 가장으로 아이 낳고 부담스러운 형편입니다. 근데 내용에 보면은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등 정규직을 전환하는 제외되는 6가지 직종을 고시했지만 체육 지도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이제 예산이 없다는 내용들이에요. 다른 건 정규직을 하는데 체육 지도자만 빼버렸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왜 체육 지도자만 뺐습니까? 이러면서 처우 개선이 돼요? 참 묻고 싶습니다. 자, 여태까지 2010년부터 매뉴얼이 다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동안에서 연습게임 나가고 뭐뭐 하는 거 몰랐을까요? 그러면 시도 거기 장학사들 그거 몰랐을까요? 자, 감산하면 누가 두들겨 맞아요? 학교 야구부나 축구부장 징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담당 코치가 감독이 먹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런 일에 서로가 의논 안 합니까? 좀 감사하면, 너는 운동부야. 우리는 교사야. 이런 역차별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해서 운동부 지도자만 제외가 되죠. 제가 이런 내용들이 교사분이나 교육자들한테 그런 내용들이었다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죠. 그게 제가 사과드리는 내용이라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게 될까요? 이런 와중에 참 선수 학부모로부터 돈 받은 고교 야구 감독 구속, 교육청 3년 전부터 감독 비리 적발해주지만 경고 주의 처분만 받아. 국대 출신 고교 축구 감독 내용입니다. 자, 저는 이런 내용들을 하고 앉았는데 이 짓거리 하는 인간들이 있으면 제가 우라통 터지죠. 백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편 타당성이 있는 얘기를 해주면 뭐합니까? 이런 얘기 흘려나오는데. 자, 제가 학생 운동 지도자의 관리 기준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 지도자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2013년도의 내용이네요. 어떤 칼럼니스트가 글을 썼는데, 학생 운동부 지도자 보수 관리 규정에 그들의 보수가 학교 비정규직 교원의 보수 규정에 따라 개선될 것을 밝히고 있는 반면 다른 시도 교육청에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다. 나는 여기에 대한 룰을 잘 모르겠어요. 권고하면 뭐합니까? 안 지키면 땡인데. 그러니까 제가 정부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매뉴얼 만들었어요. 권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권고를 했어요. 근데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재 방법이 없잖아요. 제재도 하는데 무슨 이런 보도자를 뭐하러 배포합니까? 이 혁신안의 팩트는 제재 방법이에요. 제재 방법. 제재가 없으면 그냥 가면 돼요.
제재 갔어요. 제재가 없어요. 그럼 막말로 얘기해서 학교 갖고 너 왜 했어? 근데 그 관할 교육청이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경고받는 사람 누가 받아요? 운동부 감독 뭐 경고장 스티커 한 장 받지. 이게 현실입니다. 나 이 사람들 감싸고 싶은 마음 없어요. 운동부 지도자들. 응? 근데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규정만 지켜달라는 거예요. 제재 방법 만들어 달라고요. 그래야지. 운동부 감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규정만 지켰다면, 그게 제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우리 학생 운동선수가 제대로 컸죠. 그걸 안 해놓고 맨날 이런 내용들만 말씀드리고 있으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감독이요? 저 그 사람들 감싸고 싶은 마음 없어요. 피해보는 건 우리 애들이에요. 학생 운동선수 애들. 제가 이런 답답한 마음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규정 찾느라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카더라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자료, 한 일주일 동안 자료, 옛날 자료, 지금 자료 다 복합해서 다 뽑아갖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등이나 서울시 교육감을 하시는 일도 많으신데, 이 치호까지 그 학교 치역의 모든 그 초, 중, 고에 관한 거에 대해서 물론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 책임이 막중하죠.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말은 뭐가 있냐면, 그 개념 없는 정부의 어설픈 정책으로 과거의 허물을 후배들에게 대물림해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들한테. 그래서 과감한 외부 인사를 등록해 주시고, 다시 말해서 유비가 제갈량안을 삼고초려하듯이 그런 분들을 모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감 자체도 예전에 일반 학교 같듯이 이런 거를 충분히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 학교에 종목에 있는 학교 다 샘플링해서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보시고 야구부면 야구부, 축구부는 축구부, 농구부면 농구부 거기서 3, 4일 정도 생활 한번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야 정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뭣도 모르고 운전하다가 중앙서 침범하지 마시고 신호 위반하지 말고 차라리 자신 없으면 운전대 놓으시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학교 체육 그냥 옛날에 있는 매뉴얼 갖고 재탕, 3탕, 4탕 치다가 그냥 여기다 조밀 하나 뽑고 갈 바에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우롱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 운동선수들한테. 제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정책을 만드는데 100년 우리나라 학생 운동부의 체육 정책을 만드는데 어떻게 연구소 하나 없습니까? 연구소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몇 년 동안 해서 만들어갖고 매뉴얼 만들어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과거에 있는 매뉴얼을 하나 둘씩 고치지 마시고요. 획기적으로 하시려면 우리는 아이들의 세계 100년 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스포츠 100년 대계를 위해서라도 이런 매뉴얼, 이런 위원회 필요 없어요. 연구소를 만들란 말이에요. 얼레벌레, 아까 3, 4분기, 4, 4분기 하는데 여기서 위원 하나 놓고 특정 학교, S대 학파들 다 모여갖고 너 해. 이 책 네가 만들었지. 네가 이거 좀 만들어.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주말리고 책자, 고교하고 주말리고 어떤 사람이 만든 거 제가 압니다. 다시는요, 이런 일들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유튜브나 또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이용했습니다. 여기에 로널드 레이건이 한 내용의 인터뷰를 인용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유는 소멸되기까지 한 세대도 채 걸리지 않는다. 자유는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싸워서 지켜야만 하는 것이며 그렇게 후대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늙은 뒤 어느 날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한때나마 자유로운 인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자유를 빼고 우리가 있는 우리 체육 정책에 대해서만 이런 내용을 바꿔보자고요. 막중한 일입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다음 세대들한테 이러한 체육의 과거의 매뉴얼을 대물림하고 적폐라는 매뉴얼을 대물림해서야 되겠습니까? 조희영 교육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이렇게 혁신위처럼 위원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의 학교 체육의 미래의 장래는 조희영 교육감 어깨 위에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제발 우리 후손들한테 이러한 대물림 해주지 않기 위해서도 연구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랜만에 방송하면서 두서없이 설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학생 체육의 미래를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거 제가 이 방송 하기 위해서는 한 3, 4일 정도는 그 자료를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노안이 와갖고 안경도 벗고 저렇게 했습니다. 아무쪼록 학생 체육이 과거에 적폐라는 소리 안 듣고 선배들이 흘러놓은 그 진흙탕 바닥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우리 조희영 교육감님에게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